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얘기 들려드리는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림 한 장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인데요. 1572년 8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딱 봐도 뭔가 좀 심상치가 않죠. 길거리에 시체들이 막 쌓여있고 성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죠. 특히 가운데에 있는 저 검은 옷을 입은 분, 뭔가 좀 섬뜩해 보이죠. 이 그림은 성 바르톨로뮤 축일의 대학살 이라는 사건을 기록한 그림이에요.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에서 시작돼서 프랑스 전역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입니다.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종교 갈등이었고요. 2달 사이에 파리에서만 2,000명, 프랑스 전역에서 많게는 7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주도한 것이 누구였느냐? 지난 수백 년 동안 저 검은 옷을 입은 저 분이 그 주범으로 몰려왔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그려진 구도만 봐도 짐작이 가죠. 이분의 이름은 카트린 드 메디시스, 당시 프랑스 국왕인 샤를 9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카트린은 종교 갈등이 가장 심각했던 16세기 프랑스에서 아들 셋을 연달아 왕위에 올리면서 나라를 좌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트린은 특히 이 그림에 드러난 것처럼 평소에 검은 옷을 많이 입고 다녀서 검은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듀마의 여왕 마고라는 역사소설에도 등장하고요. 1994년에는 이 소설이 영화화되는데요. 거기에도 나와서 존재감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카트린 드 메디시스, 프랑스의 검은 여왕입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원래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여러분 메디치 가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르네상스 시대 수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이탈리아 피렌체의 거대 상인 가문이죠. 카트린이 바로 이 메디치 가문 출신이에요. 메디치를 프랑스식으로 읽으면은 메디시스가 되거든요. 르네상스 시대, 메디치 가문 막 이러니까 엄청 화려한 무슨 모습이 상상되실 텐데 카트린의 어린 시절은 사실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거든요. 물론 부모님의 영지나 재산 같은 걸 모두 물려받기는 했는데 이제 막 갓난아이가 그걸 지킬 능력이 있을 리가 없죠. 카트린은 귀족들 사이에 알력 다툼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는 사실상 파산 상태였다고 합니다. 카트린이 4살 때부터 보호자 노릇을 했던 게 교황인 클레멘스 7세인데요. 이분도 메디치 가문 출신입니다. 이분이 교황이던 시절에 이탈리아가 엄청나게 시끌시끌했어요. 유럽의 강대국인 프랑스, 스페인, 신성로마 제국 막 이런 나라들이 이탈리아로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던 시절입니다. 이탈리아 전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때 교황은 프랑스와 신성로마 제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신세였어요. 그래서 카트린은 교황의 정략 결혼 카드가 돼서 프랑스의 둘째 왕자 앙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 결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메디치 가문이 상인 가문이잖아요. 원래 유럽의 전통 귀족들은 상인이 아니라 기사, 영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귀족들이 보기엔 메디치 가문은 너무 근본 없는 장사꾼이라서 귀족으로 쳐주질 않았던 겁니다. 근데 당시 프랑스 국왕이었던 프랑수아 1세 요 분이 이탈리아에 푹 빠져 있었대요. 프랑수아 1세 이분은 다빈치를 프랑스로 모셔다가 열심히 후원한 분이기도 합니다. 모나리자도 이분 소장품이었어요. 프랑수아 1세는 교양 있고 돈도 많은 이탈리아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귀족들을 설득합니다. 첫째 왕자가 아니라 둘째 왕자랑 결혼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왕비가 될 리도 없고 또 메디치 가문 하면은 엄청 부자로 유명하니까 지참금도 확실히 많이 가져올 거다. 그렇게 설득을 한 끝에 결국 결혼이 성사됐고요. 카트린은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14살이었어요. 그런데 카트린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단 남편 앙리가 문제였는데 이 사람이 카트린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19살 연상인 정부 디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 디안한테 푹 빠져갖고 카트린은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디안은 궁궐도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사실상 왕자 비 노릇을 다 합니다.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여겼고요. 그럼 돈이라도 많은 줄 알았더니 막상 재산도 거의 없어요. 이거 뭐 대접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당연히 프랑스 귀족들은 카트린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유일하게 카트린을 챙겨줬던 게 시아버지 프랑수아 1세였어요. 카트린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은 확실하게 받아서 아는 것도 많고 품격도 확실히 달랐거든요.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은 뭐 품위 있고 존재감은 없는 공작 부인 1, 뭐 이 정도 엑스트라로 역사에 남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큰일이 터집니다. 프랑스의 첫째 왕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카트린은 졸지에 차기 프랑스 왕비가 될 운명이 됩니다. 무엇보다 왕비의 제1 임무, 아이를 낳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결혼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가 아직도 없었거든요. 근데 뭐 이때 불임시술 병원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다면 뭐 어딘가 수상한 마녀나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평범한 농민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뭐 이탈리아에서 뭐 좀 많이 배운 귀부인이 오시긴 했다는데 궁궐에 영 수상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흑마술을 부려서 아이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평판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사실 처방이라고 해봐야 신통한 게 있을 리도 없고 대부분 미심쩍은 민간요법이 많았어요. 뭐 점성술로 합방이를 잡는다거나 뭐 이상한 체조를 한다거나 심지어 당나귀 오줌까지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력하는 보람은 있었는지 카트린은 25, 그러니까 결혼 11년 만에 첫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12년 동안 10명이나 아이를 낳았죠. 그런데 그래서 카트린의 신세가 좀 나아졌느냐? 전혀 아닙니다. 1547년에는 남편 앙리가 국왕으로 즉위했고 무사히 왕비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찬밥 신세였어요. 정부 디안이 여전히 궁궐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사실상 왕비 대접은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2년이 흐른 뒤에 정말 큰일이 터져버립니다. 아까 카트린이 예언자나 마녀들을 곁에 뒀다고 했죠. 그렇게 궁궐로 초청한 사람 중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일 겁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550년 무렵부터 자신의 예언을 담은 책을 출판해서 유명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지구 종말을 예언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분이 남긴 여러 가지 예언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길 것이다. 단 한 번의 전투를 치르는 전장에서 그는 황금빛 새장 넘어 그의 눈을 찌를 것이다. 두 상처가 하나 되어 참혹한 죽음을 맞으리. 뭔 소린지 애매모호하죠? 아시겠지만 이분 예언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얼마 뒤인 1559년 마상 창시합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프랑스 국왕이자 카트린의 남편 앙리 2세가 참여하는데요. 6살 아래인 몽고메리 백작하고 붙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사자 문양이 그려진 방패를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합 도중에 몽고메리 백작의 창이 부러졌고요. 이 부러진 창날이 앙리 2세의 투구 사이로 파고들어서 오른쪽 눈 바로 위 관자놀이 부근에 박힙니다. 앙리 2세는 열흘 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가 맞붙어서 황금빛 새장, 그러니까 투구의 눈구멍 사이를 찌른 거죠.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모호한 예언이 들어맞은 거예요. 그리하여 카트린의 큰아들 프랑수아가 다음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때 프랑수아는 15살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15살이면 성인 대접을 해주는 나이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너무 어렸고요. 그리고 프랑수아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워낙 허약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관식 때 머리에 왕관을 얹어줬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걸음을 못 걸을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길을 펴기 시작합니다. 주로 외척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 중에 대표 주자가 기즈 가문이었어요. 이 기즈 가문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카트린의 신세도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무엇보다 앙리의 정부였던 디안, 이 사람은 궁궐에서 완전히 쫓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원래 허약했던 프랑수아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샤를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때 나이가 고작 9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샤를은 완전히 마마보이였습니다. 대관식에서도 울면서 카트린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제 카트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어린 왕 샤르를 대신해서 프랑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1560년, 프랑스로 시집 온 지 27년 만이었습니다. 카트린은 원래 왕비가 될 사람도 아니었고 남편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검은 여왕의 이야기는 이렇게 대단한 우연이 쌓이고 쌓여서 시작됩니다.